자한편 28장은 공자가 생각한 완성된 인간상을 한 줄로 표시한 장입니다. 군자에게는 바로 지, 인, 용이라는 삼달덕이 있습니다. 즉 절대선인 천도, 우주이법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을 지자라고 했고, 만물을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사람을 인자라고 봤고, 또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용자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지자와 인자와 용자, 이것을 합친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합친 그 사람이 군자이고, 이러한 지자는 다시 말해서 불호 흔들리지 않고, 불호 걱정되지 않고, 불구 지자는 흔들리지 않고, 인자는 걱정되지 않고, 용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지자 불혹, 이렇게 얘기했죠. 지자, 지혜로운 사람, 즉 천도를 아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천도를 아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인자, 어진 사람, 즉 만인 만물을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그런 사람은 바로 불우, 근심이 없어. 용자, 즉 용감한 사람, 정의를 위해서 용감하게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자는 완성된 인간상을 이 삼달덕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자, 이거를 조금 더듬어 보면은, 지자, 불혹은 바로 지는 사리판단이죠. 천도를 아는 것이죠. 하늘이 있지.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사람은 늙으면 죽고, 뭐 이런 하늘의 이치를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미혹되지 않죠. 지옥되는 그 사리 판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그 다음에 인자는, 어진 사람은 덕행을 실천하는 사람, 만인 만물을 사랑하고 덕을 베푸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도덕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이나 불안이나 마음의 괴로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질고 인덕을 갖춘 사람은 바로 걱정하지 않고, 용자, 옳음을 실행하는 실천력 있는 이런 사람은 바로 두려움이 없죠. 위축되지 않는다. 즉 의로운 용기는 공포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 덕목의 상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지라는 것, 천도를 아는 지혜, 지라는 것은 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죠. 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지가 있어야 혼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없게 되면은 혼란이 오니까 바로 우왕좌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공적 윤리에서 지혜가 없는, 지가 없는 이런 리더는 바로 정책의 혼선을 일으키죠. 어떤 사실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만이나 만물을 사랑하는 이게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인자는 근심. 인자는 근심이 없는데, 만약에 이것이 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죄책이나 불안하게 되죠. 그래서 21세기 현대적 상황에서 인이 없는 이러한 리더들은 바로 불신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은 공포. 용이 있으면은 공포스럽지 않고 불구하고, 이것이 없을 때 바로 회피하고 비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 없는 리더는 바로 책임 회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해 보면 바로 지혜라는 것은 흔들림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적 표현은 바로 어떤 얘기냐? 지자부록, 즉 알면 미혹되지 않고, 이런 얘기죠. 이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의 공자적 표현은 바로 인자부록, 어질년은 근심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 용은 바로 행동을 완성하는 그런 그 의미죠. 그래서 공자적 표현은 용자는 즉 용기가 있으면은 불구,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공자는 완성된 인간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언편 29장은 글을 배우는 목적과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장입니다. 먼저 교육은 아주 냉정합니다. 군자를 만들려는 교육이 실제로 모두를 군자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군자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서 그만둬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군자가 나올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치는 과정을 공자는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처음에 공학, 같이 배운다, 이런 얘기죠. 글을 배운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함께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을 할 때 1000명이면 1000명이 입학을 한다고 보면은 1000명이 같이 공부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공학,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식과 문장과 경전학습,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일부는 이것이 전부 1000명이 입학했으면 1000명이 다 졸업하느냐, 그게 아니죠. 요거는 가능성의 얘기고, 요 부분은 바로 불가능, 탈락자들을 얘기하죠. 이렇게 다 같이 배우려고 같이 참여해서 시작을 했어도 불미가, 여적도, 도에 적합하다, 도에
따라가는. 네? 그래 다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이 입학을 했으면 1000명이 모두 다가 그 도를 그 학습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즉 배운 것을 이렇게 배운 것을 도로 삼는 사람 가운데는 또 이 도로 삼는 사람 가운데서도 또 이익이나 편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부가 또 탈락을 하죠. 응? 탈락을 해서 이 적도 이런 도를 따라가는 같이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500명이 남았으면 500명은 같이 또 도를 따라갈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불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독자적인 자립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도를 따라갈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이나 손해 앞에서 일부 서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지요. 그래서 탈락한 사람 여기서 1000명이 시작을 했으면 500명이 탈락을 해서 500이 남고 또 500이 남은 사람 가운데서 또 탈락해서 250명이 남고 또 250명이 이렇게 같이 어떤 위치 이런 거를 설 수 있지만 도덕적 자립을 수용하죠. 이렇게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수용하는 건 아니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소수만 서지만 또 소수, 그 소수 중에 소수, 아주 극소수만이 상황 판단을 권으로, 즉, 권형이죠, 권형. 즉, 사물의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물의 균형을 모두가 다 사물의 균형을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극소수만이 남는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1000명에서 500명, 250명, 뭐 10명 이렇게 여기서는 내려오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사람이 적게 되죠.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적게 남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학은 처음에 1000명 정도 입학하는 거 이건 쉽습니다. 공부가 쉬웠죠. 시간 또는 입학시험에 합격하면 그런 재능만으로도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이 적도는 또 어렵죠. 같이 도를 따라가는 거 이거는 또 어려워요. 즉 삶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전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해충돌이 생기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만이 또 이게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지속적으로 위치를 같이 할 수는 없죠. 여기서도 또 일부가 탈락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소수가 되는 것이죠. 즉 손해를 감수하고 고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몇 사람 남은 사람들만이 또 지속적인 그런 지속성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 같은 위치를 차지했다고 해서 이 모두가 또 권을 넘기는 즉 규칙을 넘고 사소롭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물의 균형을 잡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권을 가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그래서 이런 권한 이거는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함께 시작하는 그런 학은
시작일 뿐이죠. 여기서 시작. 그래서 이 시작일 뿐이들은 많은 사람이 시작을 하지만 이 도라는 것은 바로 각자가 선택하는 적도는 이때부터 선택의 문제죠. 시작이. 그래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탈락하게 되죠. 또 선택했다고 해서 다 스스로 감당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탈락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만 남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남게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도를, 사람이 쓰는 경기나 오직 도에 들린 그런 자로 남는 사람이 있을 수 그런 사람은 또 탈락하게 되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요약하면은 함께 공부할 수는 있는 사람은 많으나 함께 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적고, 또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람은 더 적고, 함께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 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여공학, 함께, 오이슬력, 함께 공학, 배울 수는 있어도 미가 여적도, 함께 스스로 도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죠.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도를 함께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함께 도를 지킨다고 해도 또 같은 입장이나 또 위치에 나설 수가 없죠. 그래서 함께 나선다고 해도 가열인 미가 요건, 즉 함께 권은 권형인데 이건 바로 사실의 균형이죠. 사실의 균형은 또 미가 갖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더 조심해서 보기로 하죠. 공학이라는 것은 바로 지적 학습 기초 수양의 단계죠. 기초 수양의 단계. 1000명이 입학하면 입학 단계. 적도는 바로 맞을적이죠. 마땅하다, 즐기다, 이러니까 나아가다, 들어맞다, 도의 도덕적 어떤 길, 다시 말해서 실천의 방향이 맞는 것, 즉 배운 것을 삶의 방향으로 옮기는 것, 이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입은 바로 확립하는 것, 예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자립을 의미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인데, 권은 바로 상황 판단. 권은 원뜻은 형식적 규범을 잠시 조절하는 능력, 이걸 말하는데 주자집주에서는 이 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반경이 합도야, 이렇게 권을 주자집주에서는 표현했어요. 즉 원칙을 거슬러 보이나 그러나 도에 합치한다는 판단, 이게 권이에요.
즉 원칙을 거슬러 원칙이 반하는 것 같으나 도에 합치되는 어떤 판단, 이거는 같은 입장이라도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이것을 이 권은 바로 최고 난도의 덕목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표로 보면은 1단계는 바로 공학이라는 건 가능하죠. 그러나 같이 배워도 도에 따른다, 도에 적합하다, 도를 실천한다, 이런 거는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같이 시작을 해도 탈락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일부가 미가 같이 할 수 없다, 탈락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 적도, 이 사람 가운데서 또 일부만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이 자기에 맞는 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적도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부만 되는 것이죠. 전부가 가능한 건 아니고,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은, 지속이 불가능한 사람은 다시 탈락하고, 여기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 중에서 또 일부만 상황 판단을 해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인원은 급격히 줄어들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에 그림은 그렇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단계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줄어들죠. 왜 이렇게 공자는 이렇게 나눴느냐? 다시 말해서 지식 공유는 강해요. 공학은 가능하다. 그러나 적도 실천은 어렵죠. 또 지속도 더 어렵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은 상황 판단은 더 어려워서 아주 극소수만이 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한 마지막 장입니다. 자한 30장은 공자의 정서관을 얘기하는 장입니다. 즉 정의 절제, 또 시경 해석, 도덕적 자기성찰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그러한 장이죠. 상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남녀의 사랑 노래와 아름다운 시경의 글을 가지고 정성과 행동의 일관성을 일깨우고자 한 그런 장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거리란 오직 마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장이 바로 자한편 마지막 장 30장입니다. 일단 요 앞부분은 시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윗부분은 바로 시경, 국풍의 소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경의 십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십계에 대해서 공자가 말한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한 30장은 시경 기절과 공자의 말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주자가 해석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당체지화, 편기반이 그냥 직역하면은 당체나무의 꽃 편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서는, 다시 말해서 바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되돌아오듯이 오는 모습이니까 바로 바람에 당채꽃이 펄럭인다, 이런 의미죠. 이것을 보고 기불이사, 여기서 불이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전치가 됐죠. 동사 앞에 목적어가 왔어요. 사실은 사의 뒤에 와야죠. 그래서 어찌 생각하다, 목적어가 뭐예요? 그대를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기서 실은 방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는 그대 이런 얘기죠. 그대가 시원 그대가 너무나 멀리 있구나. 이렇게 시경의 국풍소남에서 인간의 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글을 보고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지사야, 여기도 부정이 나오면 항상 전치가 된다. 이것도 전치가 됐죠. 사의 목적어가 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대를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부하원지유, 몸이 있겠느냐, 어찌 몸이 있겠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몸이 있는 것이, 사랑한다면 어찌 먼 거리 문제가 있겠느냐, 진정으로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어찌 멀다고 하겠느냐. 대충 직역하면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역을 이제 시경의 소남, 국풍 소남에서 나오는 이거를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자 집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자 집주로 해석하기 전에 요거를 다시 한번 이 시경편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당체라는 것은 산행도 자두류의 중국산 자두류의 종류랍니다. 그래서 이 당체는 봄에 화려하게 피지만 아주 바람에 잘 흔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체나무의 꽃, 그러니까 자주 막 흔들리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상태를 비유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를 당체의 꽃으로 이렇게 비교했어요. 왜 당체의 꽃으로 비교했느냐? 화려하게 피지만 바람에 잘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당체나무가 그 꽃잎이 반이 꽃잎이 기울었다가 다시 원을지로 되는, 다시 말해서 펄럭펄럭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편기반이는 당체나무 꽃이 펄럭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편이라는 것은 바로 한쪽으로 기울다.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선다. 이 반은 바로 되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반은 이 뒤집힐 번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편기반의는 바로 마음이 쏠렸다가 다시 인에 흔들려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태, 이걸 의미하죠. 즉 사랑하고는 싶으나 망설이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불이사, 이거 전치됐다고 했죠. 어찌해서 동사의 목조가 너지요. 너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강한 긍정이죠. 너를 많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단지 너를 생각하는데 자기 변명이죠. 그냥 생각은 하나 뭐 이렇게. 그러나 시원, 다시 말해서 이 집이 여기서는 실제로 그를 얘기해줘. 사랑하는 그를. 시원은 바로 멀다. 즉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찌 너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너무 네가 멀리 있기 때문이다 라는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먼 거리 탓으로 이렇게 시경 국풍의 소남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공자는 어떻게 평을 했느냐. 공자는 미지사야, 이것도 조치됐죠. 그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는 동사의 목조가 지죠. 그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부하원지유, 생각한다면은 이 멀다는 그 거리 따위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공자가 말한 핵심 요지는 공자는 바로 감정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생각하는 척하고 예부 조건인 거리를 핑계 삼는 것을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자 해석을 한번 보기로 하죠. 당체지와 편기반의는 주자는 이화지편반 차비인 인심지 불정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즉 꽃이 바람에 이게 기울었다 돌아오는 모습이죠. 꽃이 기울었다 돌아오는 모습은 바로 인심, 사람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당체지와 편기반이, 즉 당체꽃이 바람에 흔들린다. 이것을 바로 공자는 꽃이 바람에 기울었다가 돌아오는 모습, 이건 마음이 정해지지 안에서 흔들리는 상태, 즉 감정만 있을 뿐이지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주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불 이사 실시 원이, 이 부분은 바로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탁원 이위사 비실 원야, 이렇게 얘기했죠. 멀리서 그렇다는 핑계, 탁이죠. 뭐 막힐 탁이니까 여기서는 위마다 의지하다, 뭐 이렇게 탓하다, 멀다고
말하는 그런 말은 멀어서 그렇다는 말은 의상 멀어서 그렇다는 말은 비실워냐 즉 실제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주자는 이렇게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것은 실제로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말한 이 말은 주자는 뭐라고 했느냐? 이지사야는 바로 약실사지 즉 무원근지가냐 지간의 다시 말해서 만약에 여기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실제로 생각한다면은 이러지죠. 만약에 참으로 그를 생각한다면 즉 원근 멀고 가까움의 그런 구분 그런 관계는 소용없다 아니다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그를 사랑한다면은 멀고 가까움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후하 원지유는 바로 주자는 책기사지 불성야 즉 그 말이 불성하죠. 성실하지 못함을 그 말이 저렇게 말하는 거 멀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성실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다. 꾸짖는 것이다. 이렇게 주자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 장의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주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차장 비원 사인지정 이 장은 즉 장한 마지막 30장은 비원 사인지정 즉 사인 사람을 그리워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 장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언인심 성위지변야 즉 인심 사람의 마음이 성실하고 가장되고 즉 사람의 마음이 참되고 또 거짓인가를 분별할 편이죠. 참되고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랑의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성실하고 거짓인가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자는 본장을 이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